20대 초반에는 저는 진짜 이런 피부였어요. 이거 진짜 꿀팁인데, 어제 먹은 음식들을 메모를 해보세요. 저는 한 피부과에서 선생님이 오이빈으로 세안을 아침 저녁으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지비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인데 사실 어딜 가도 그래도 피부가 좋다는 소리를 그래도 좀 듣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20대 초반에는 저는 진짜 이런 피부였어요. 피부가 조금 하얀 편인데 화농성도 심하고 좁쌀도 좀 많다 보니까 트러블이 눈에 확 띄어가지고 소보루라는 소리까지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피부과도 여러 군데 많이 가보고 맵백을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양방도 해보고 한방도 해보고 별별 거 진짜 다 했거든요. 20대 초반에 그 몇 년간 제가 너무 피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시행착오로 하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제 피부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직접 해보면서 가장 피부가 좋았었던 방법들 오늘 알려드릴게요. 피부 좋아지려면은 뭐 씻고 바르고 스킨케어 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만큼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운동이랑 식단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피부도 진짜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피부도 스킨케어 루틴이랑 그리고 식단이 같이 가야지만 피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피부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진짜 꿀팁인데, 어제 먹은 음식들을 메모를 해보세요. 일어났는데 뭔가 뾰루지라던가 트러블이 유독 심하게 난 날 있잖아요. 그런 날, 그 전날 내가 뭘 먹었는지 기록을 한번 해보면요, 그러다 보면은 공통분모가 딱 생겨요. 맨 처음에는 뭔가 이게 안 맞는 음식 쪽으로,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약간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나네 하다가 보면은 안 맞는 재료가 딱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온 음식이나 재료를 여러분이 안 드시기만 해도 피부가 진짜로 많이 좋아져요. 저 같은 경우는 밀가루였는데 담배니 술이니 커피니 인스턴트니 뭐니 다 끊고 해봐도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밀가루를 제가 중단기로 딱 끊었을 때 피부가 정말 그때 싹 좋아졌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아예 밀가루를 입 근처에도 안 갖다 대고 1년 반 딱 지나니까 친구들이 보고, 야 나도 밀가루 끊을까? 이럴 정도로 피부가 진짜로 그때 엄청 호전이 많이 됐어요. 밀가루는 사실 피부에 진짜 백해무익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소화기관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빵이라던가 면 같은 거를 조금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소화기관이 좋지 않을 때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특히 이런 밀가루처럼 정제탄수화물은 먹었을 때 혈당이 높아지면서 인슐린 분비가 높아져가지고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막 밀떡볶이, 라면, 빵 이런 거 먹은 다음에 다음날 일어났는데 피지가 엄청 막 번들거리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혈당이라던가 이런 거에 민감하기도 하고, 아니면 소화를 좀 못 시켜가지고 나는 트러블일 수 있거든요. 위에서 약간 소화를 못하면은 이마라던가 볼 쪽에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가장 심했던 부위가 바로 이 두 군데였거든요. 끊자마자 진짜 바로 좋아졌습니다. 내 친구들은 밀가루 먹어도 피부 좋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진짜 삼시세끼 떡볶이로 먹어도 피부가 좋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위장이 타고난 겁니다. 왜 우리도 피부가 타고났다, 야 넌 타고난 피부다 이런 거 있잖아요. 피부도 사실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것도 위장이 받쳐줘야지 진짜 그 피부가 타고났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타고난 피부는 내장도 받쳐줘야 된다. 트러블 많이 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얼굴에 열이 일단 정말 많아요. 근데 두피까지도 엄청 뜨끈뜨끈해요. 두피에 열 배출이 안 돼가지고 정수리 냄새가 맨날 진짜 쩔어 있어요. 일단 얼굴 위로 열이 올라오면 최악인 게, 첫 번째로 열이 올라서 얼굴에 자극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 두 번째로 피지선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피지 분비가 굉장히 왕성해진다. 세 번째로 수분이 날아가면서 건조해짐과 동시에 피지가 폭발을 해버린다. 그냥 대환장 유니버스가 되는 거야. 사실 얼굴에 열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찬물로 세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딩젤, 알로에 같은 걸 써준다거나, 아니면 냉 마사지 같은 걸 해준다거나, 뭐 다양하게 방법을 요즘에는 좀 많이 알잖아요. 근데 얼굴 열만 관리를 하시고 두피 열을 관리를 하나. 이게 얼굴 위로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지 얼굴에 차있던 열이 자연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 열은 내려갔는데 두피는 뜨끈하잖아요.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다시 바로 열이 좀 빠르게 차게 돼요. 그래서 얼굴 열만 관리하지 마시고 두피의 열 같은 것도 쿨링감이 있는 샴푸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두피 토닉, 두피 스케일러 같은 거를 사용해줘가지고 케어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얼굴에 있는 열까지 잡아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두피 관리까지 해주면은 두피도 건강해져가지고 모발도 덜 빠질 거고, 그리고 얼굴에 열도 내려가서 트러블도 덜 나게 되고, 이거야말로 진짜 일석이조 아닌가요? 저는 지금도 얼굴에 열이 되게 잘 차는 편이어가지고 정수리 냄새가 늘 신경이 쓰이는 편이기는 해요. 예전에 이렇게 정수리 냄새라던가 이런 냄새에 다룬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두피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고 뜨끈뜨끈하다 싶으면은 두피 열부터 내리러 갑시다. 저 진짜 화장품 비싸고 좋다는 거 다 써봤는데 여드름이 안 없어져요.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화장품을 살 게 정말 아니에요. 당장 피부과를 가셔야 됩니다. 피부과도 사람들이 은근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화장품으로 사고 때우지 안 가려고 해요. 근데 내가 스킨케어 잘하고 있는데도 트러블이 호전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러면은 피부과 진짜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아예 약간 치료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문제성 트러블이라고 하면은 진짜 빠르게 가는 거 추천해드려요. 화장품은 사실 우리 피부에 경미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호르몬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스트레스가 요즘 극심해가지고 생긴 내부적인 요인이라던가 피지 분비 조절이 조금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스킨케어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라던가 아니면 연고 같은 거를 같이 사용을 해주시는 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개 아픈 왕뾰루지 같은 거 생기잖아요. 이런 건 진짜 웬만하면 피부과 가셔가지고 5,000원이나 10,000원 주고 염증 주사 맞으시는 게 최고예요. 이거 내가 관리하겠다고 막 두면은 크게 흉으로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웬만하면 피부과 가셔가지고 염증 주사 맞아주세요. 웬만하면 병원에서 다 물어보긴 하겠지만 언제부터 그랬는지, 가족 중에도 트러블이 좀 많이 나는 사람이 있는지, 요즘에 좀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활은 어떤지,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런 거 알아두고 가시면은 훨씬 더 도움 많이 돼요. 피부과에서는 아마 높은 확률로 시술을 좀 권하긴 할 텐데 먼저 약물이나 연고 같은 걸로 치료를 해본 다음에 경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하신 다음에 이제 권해주신 시술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찾아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 많이 되죠. 피부과에서 진단받아서 항생제 연고라던가 아니면 약을 먹기 시작을 했다, 이거 내 마음대로 끊거나 임의로 끊으면 절대 안 되니까요. 치료의 개념이니까 단기라도 치료받는 동안은 피부과를 다녀주시는 게 피부가 앞으로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저는 요즘 트러블 목적으로 피부과를 가거나 뭐 시술을 받지는 않아가지고 요즘 어떤 게 있는지 잘은 모르는데, 혹시 내가 받아보고 이런 시술 괜찮았다 아니면은 이거는 뭐 별로였다, 약간 이런 후기가 있으면은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거예요. 저는 한 피부과에서 선생님이 오이비누로 세안을 아침 저녁으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냥 그대로 따라 했었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진짜 개 작살이 났습니다. 저도 영문은 모르겠는데 염증성 트러블인데 왜 저한테 그렇게 오이비누를 쓰라고 권했는지는 저도 의문이에요. 아마 자기만의 주관이 조금 있으신 선생님이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이렇게 트러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일단 내 트러블이 어떤 트러블인지를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트러블을 어떻게 알아보냐? 쉽게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염증이냐 피지냐, 만졌을 때 아프냐 안 아프냐, 봤을 때 빨갛냐 하얗냐, 이렇게만 나눠주세요. 더 세밀하게 나가면 엄청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내 트러블이 어떤 거를 알아보는 단계인 거잖아요.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구분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안 아프고 하얗다? 라고 하면 도돌도돌 생기는 피지로 생기는 트러블, 흔히 말하는 좁쌀 여드름이거든요. 그리고 아프고 빨갛다 라고 하면은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트러블, 화농성 트러블이 이제 또 대표적인 트러블이긴 해요. 이렇게 도돌도돌 올라온 안 아프고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말고 일단 피지 관리해줘야 돼. 진짜 염증성 트러블에 비하면 아주 양반인 트러블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좁쌀을 초장에 관리를 잘 못하면은 좁쌀 트러블이 염증성 트러블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피지가 많고 각질이 많이 생겼을 때 이게 세균이라던가 박테리아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피지가 차있던 부분에서 좁쌀이 있던 부분에서 염증이 생겨서 염증성 트러블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도돌도돌하게 생겼을 때 피지 케어랑 각질 케어를 일단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피부 타입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약간 피지를 빠르게 단기간에 잡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피지를 말끔하게 잡아줘서 좁쌀 트러블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만졌을 때 아프고 빨간 여드름이다, 이런 염증성 트러블 같은 경우는 세균이 원인일 수 있고요. 아까 말한 좁쌀 트러블에서 진화해가지고 되는 원인일 수 있긴 한데, 이런 트러블은 평상시에 자극을 안 주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게 최고로 좋고, 트러블 난 부위에만 연고라던가 아니면은 티트리, 살리실산 같은 성분을 사용해주면서 스파 케어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돼요.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상태여가지고 피부 장벽이 잘 무너지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지키기 위해서 판테놀 같은 이런 크림을 얇게 발라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종류별로 트러블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어떤 제품을 추천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드리겠습니다. 제가 트러블 피부에서 지금 트러블이 나아진 방법 4가지. 첫 번째, 나한테 안 맞는 음식 찾아보기. 두 번째, 얼굴 열은 물론 두피 열까지 낮춰주기. 세 번째, 스킨케어도 안 나는다 싶으면 화장품을 바꾸기보다는 피부과 한번 가보기. 네 번째로 내 트러블이 어떤지 알아보고 대응하기. 제가 심했던 트러블 피부에서 이 피부가 된 건 그래도 위에 말했던 4가지이긴 한데요. 진짜로 안 좋은 음식 체크는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당장 한번 해보세요. 제 주변 실친들도 제가 피부가 좋아지는 거 보니까 같이 따라하면서 얘들도 굉장히 피부가 좋아졌거든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몸도 지키고 피부도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꼭
꼭 해보세요. 사실 음식 얘기도 그렇고 뭐 피부 열 관리한다는 거나 두피에 열 관리한다는 거나 이런 트러블 관리한다는 거나 굉장히 좀 얘기할 게 많긴 한데 영상이 그럼 거진 한 30분, 40분, 50분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건 제가 다 따로 파트별로 만들 거니까요. 앞으로 더 자세하게 트러블 관리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이제 끄시고 오늘 뭐 먹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